칭찬을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 칭찬하면 다 좋아할 것이니까 대체적으로. 라고 얘기하는 전제 자체가 실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리더가 하는 피드백은 좋은 얘기를 해도 진짜로 좋을 것이냐, 아니면 별 네. 관심이 없을 것이냐, 네. 칭찬도 왠지 기분 나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구성원의 입장에서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요. 좋아, 지금 칭찬하셨으니까 저 말 이후에는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라는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저게 진짜 칭찬일까? 아니면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쿠퍼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박사 레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직에서 보면 리더가 대화하는 순간이 참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연말이다 보니 구성원들이랑 같이 성과관리에 대한 대화를 나눈 시간이 특별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리더의 대화, 그 중에서도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라는 것이 형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특히 이제 리더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실은 이제 목적과 방향, 의도,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실은 상당히 복합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피드백이라는 것은 특히 남에 대해서 평가를 제공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연말 되면 모든 리더들이 평가 피드백 때문에 더더욱이 골치가 아파요. 거기다가 평가 피드백을 하면 우리가 보통 좋은 의견을 제공한다, 아니면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총대 메고 불편한 이야기, 그동안 좀 못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한편으로는 올해 너 농사 이렇게 지었구나, 농사 결과 이거야 라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 혹은 평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거기다가 더 쥐약은 뭐냐면요, 우리 이제 10명의 부하 직원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고과를 받은 사람이 많을까? 네. 아니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더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피드백이라는 건 정말 1년에 해야 되는 대화 중에 제일 어려운 대화예요. 그렇죠. 누가 제일 많을까요? 아무래도 대부분 내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A 등급 받은 사람, S 등급 받은 사람도 그건 만족 안 할 것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 글쎄요. 그분들도 더 높은 등급을 받고 싶거나 S 등급이라고 하면 그만큼 큰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A 등급을 기대하고 있는데 S 등급을 맞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별 불편함이 없겠죠. 문제는 나는 A 등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B 등급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반은 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자체가 이제 벌써 이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면서 그 다음에 이런 대화, 구체적인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는 문제는 리더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참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많은 리더분들이 피드백 해야 되는 게 내 역할인 건 알고 있는데 그걸 잘 내가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좀 마음 불편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또 한편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리더의 피드백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눌 때는 난이도로 보면 상, 중, 하 중에 어디다? 하겠죠. 네, 편하니까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마음대로 해도 되고 꾸밈이나 의도가 없어도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업상 이런 정도만 돼도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대화거든요. 이래서 의도와 목적이 있으면 대화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의도와 목적을 가진 대화 중에서도 난항이 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해야 될 때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서로 일상적으로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두 사람 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집에서 살 것이며 앞으로 결혼식을 해야 되고 결혼식장을 어디로 하고 하객을 몇 명을 초청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중점도가 되겠죠. 네. 그랬는데 거기서
갈등이나 대립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쪽은 스몰 웨딩을 원하는데 한쪽은 뭐 우리는 집안 사람들이 다 와야 되니까 대규모 호화 결혼식 혹은 넓은 장소에서 그런 결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이렇게 의견 차이가 네. 심해지면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리더십에서도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 이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과 중심적인 활동을 쭉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고가 피드백이나 특히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주로 이제 이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지금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줘야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잘하고 있어, 잘했어 라고 칭찬하기는 참 쉽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상대방 반응이 좋을 게 분명, 물론 뭐 낯설어 이럴 수 있지만은 뭐 그 표현조차도 내 마음이 불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한편 좀 아쉬운 점을 딱 말하려고 할 때는 좀 걱정과 두려움, 주저함이 앞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스텔라가 지금 말씀하실 때 칭찬을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 칭찬하면 다 좋아할 것이니까 대체적으로. 라고 얘기하는 전제 자체가 실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무슨 얘기냐면 리더가 하는 피드백은 좋은 얘기를 해도 진짜로 좋을 것이냐 아니면 별 네. 관심이 없을 것이냐 네. 칭찬도 왠지 기분 나쁠 것이냐 이런 문제.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그 구성원의 입장에서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 지금 칭찬하셨으니까 저 말 이후에는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라는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저게 진짜 칭찬일까? 아니면 혹시 좀 반대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더 잘하라는 뜻일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와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다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 말씀이죠?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동적 사고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회사 생활에 대한 기대. 실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회사 생활을 잘하고 싶은 기대가 있는 사람은 좋은 피드백이든 좀 아쉬운 피드백이든 듣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있을 거고, 또 회사 생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귀 속으로 쏙쏙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런 사람들은요, 칭찬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안 좋아하죠? 그래도 칭찬인데.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나한테 평가를 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자동적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길 가다가 나한테 정말 미인이세요, 예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네가 뭔데 나한테 외모 평가질이야, 넌 알아? 이러면서 어그레시브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렇겠네요. 거기다가 직장 생활이란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주시면, 저에게 직장 생활이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일터이자 제가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성과를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아 실현이자.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리더가 평가를 해준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어디로 더 나아가면 될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강화하고 보충하면 될지를 알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되죠.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혹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는 선물. 네.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면 네. 피드백이라는 게 훨씬 덜 불편하겠죠. 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 대해서 됐어, 나는 직장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 없어.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적당한 급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적당한 급여, 만족스러운 급여라는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S를 받아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S야, 근데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안 좋으면 무슨 얘기 들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칭찬을 하면 칭찬을 하는데도 돈을 안 주고 말로 때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접근을 하는 게 완전히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 친구를 B를 줬는데 이 친구는 A라고 기대할 것이다.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 정보긴 한데 그 전에 어느 정도까지 사전 분석이나 준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다를 수 있다. 그러면 피드백을 하는 그 순간, 그 장면보다 중요한 게 앞서서 준비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은 피드백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두 번째로는 피드백을 해야 될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칭찬을 한다면 반응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 가정은 실은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네. 거기다 칭찬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있고요. 네. 성과나 활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두 개가 또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진짜 김 과장님은 너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난 김 과장님이랑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박 과장은 너무 유명해. 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훌륭해. 자, 이렇게 하는 칭찬이 있거든요. 자, 1번과 2번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당연히 2번이죠. 2번. 성과 중심적인 칭찬, 과업 중심적인 칭찬. 이것에 이제 선호를 보이시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네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는 것을 칭찬으로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네. 즉, F가 느끼는 칭찬과 T가 느끼는 칭찬이 좀 달라요. T들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라도 과업중심적인 칭찬을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F는 약간 달라. 회사에서는 과업중심적인 칭찬을 해주고 개인적인 칭찬을 할 때 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과업중심적인 칭찬을 하면 이건 이제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되게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칭찬을 해야 되는데 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리더들이 피드백을 하느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혹은 자기가 경험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게 이제 피드백이 자꾸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그 방식도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내 구성원 각각이 선호하는 그 방식도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리더분들이 종종 표현하시는 게 우리 리더들에게 피드백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런데 구성원들에게 피드백을 잘 받는 교육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좀 있어요.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범위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옛날에 진짜 피드백을 받을 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 근데 요즘 것들은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 리더 중심의 사고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나면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걸 미리 고려해서 가능하면 피드백이 훨씬 더 스무스하게 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무스하게 하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스무스하게 하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몇 가지 얘기해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좋은 얘기할 때 준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싸울 때 준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싸울 때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싸울 일이 많이 없잖아요. 없기도 하고 이게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얘기를 할 그런 일이 생겼어요. 준비를 많이 한다 아니면 참다 얘기를 하게 된다? 참다가 폭발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최악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혹은 내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내 입장에서 준비를 하는 것 훌륭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거나 그걸 반영할 때 우리가 더 좋은 정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 그럼 구성원한테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구성원들이 리더들한테 맞춰야 될까요? 내가 지금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리더라면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맞춤으로 다가가 봐야지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구성원이라면 나는 그러면 리더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라고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텔라는 정말 탁월한 그 마인드와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조직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탁월한 실적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제가 또 복잡하게 생각했나요? 다차원적으로 생각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스텔라는 리더십 교육도 하지만 구성원 교육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럼요. 네. 리더 생활을 되게 오래 하다가 이런 조직에 이제 컨설턴트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 강의를 보면요. 가서 구성원들을 막 혼내요. 혼내다뇨. 네. 혼내면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교육을 나갔는데 교육에 반발심이 생기거나 네. 이런 경우들도 흔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되게 쉽게 생각해보면요. 과외 선생님이 있어요. 고등학교 과외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생 과외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선 단어 선택, 어투 선택, 속도 선택 이런 것들을 해봐야죠. 정답. 간단하다는 거. 근데 저는 허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직장이고 나도 성인, 너도 성인이잖아 라는 이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은 성인인데 지금 내가 하는 피드백이라는 것은 성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리더라 그러면 조직에 최소한 몇 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 그죠. 7년 이상? 최소한 5년 이상, 7년 이상, 많게는 10년 이상의 경험들이 그럼요. 있고 자기는 평가를 10년 이상 받아왔어요. 성과를 낸 사람이 보통 리더로 자리 안 치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으면 속된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이걸 다 겪고서는 이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년차 이하 직장 생활 처음 해봤어요. 아직 직장 생활의 기본을 하고 있고 껍데기는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내부적인 태도나 실력성에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성인 대 성인의 문제냐. 그 사회 경력을 놓고 사회생활의 그 기간을 놓고 다시 한번 봐줘야겠네요. 그렇게 보면 더 분명해진다. 거꾸로 보면 리더들이 실은 맞출 수밖에 없다. 네. 예. 이 피드백이라는 게 곧 개인 과외와 같다라고 이렇게 딱 설정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리더의 성과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더는 내 개인적인 성과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팀의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 직장이라는 상황, 조직이라는 상황, 그 안에서도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전제하에 나의 리더십상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듣는 상대방의 특성이나 성향, 선호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프레임을 짜라.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나 환경 분석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기본 준비 자체가 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좀 피드백 할 때가 되었구나. 많은 리더분들이 이런 생각이 스칠 것 같아요. 피드백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직 사전 준비 단계란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겼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어렵게 느꼈던 피드백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풀리는 걸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피드백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배경, 상황, 대상자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수록 훨씬 더 훌륭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요. 네.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니야?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 혹은 팀 전체의 발전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정도 노력은 충분히 하는 건 내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 나눈 거 잘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